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지지리도 복 없는 여자 사주에 재물복 없는 팔자를 최상위 순위에 올려놓은 고수들이 많습니다. 무관사주보다 무제사주가 더 서럽다고 했던 것을 보면 재물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주 팔자에 죄성이 없으면 평생 큰돈 못 만지는 거지로 살아갈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팔자에 드러난 재성이 없다 해도 오행, 십성, 십이운성, 지지회합적 요소로 끌어올 수 있는 수단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돈 벌기 힘든 사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설정해 주십시오. 더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사주 명식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많은 노력을 하더라도 돈맛을 보기엔 힘든 사주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재물을 쥐는 장악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돈을 쥘 수 있는 장악력은 본인의 힘과 동지의 힘이 합쳐져 생겨납니다. 이 사주에서 본인을 상징하는 일간 임수는 물인데요. 이 물 양 옆에 무토라는 누런 흙이 두 개나 붙어 있습니다. 이 큰 흙덩어리가 물을 막고 있으니 당연히 힘이 없겠네요. 그렇다면 무력한 본인을 돕는 동지는 믿을 수 있을까요? 본인의 동지는 시에 있는 신금이라는 쇠기운입니다. 나를 돕는 동지가 시에 있으니까 본인의 기운과는 아주 가까이 있는 셈이지요. 아쉬운 것은 신금의 옆에 있는 인목과 싸우느라 본인은 물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인의 마음이 신금으로 이동하게 되면 본인의 하반신이 없어지는 자공망이라는 현상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면 폼만 잡고 있는 동지가 됩니다. 본인도 힘이 없고 동지도 역할이 없으니 본인은 재물을 줄 수 없는 고분손이 된 셈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재물을 만드는 활동성이 약한 것입니다. 팔자에서 추진력과 행동력은 본인의 기운인 물을 뽑아내는 기운을 말합니다. 팔자에 있는 나무가 수생목으로 이 일을 하게 되는데요. 임수인 물 밑에 인목이라는 나무가 바짝 붙어 있으니까 활동력은 전혀 문제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목 옆에 신이라는 쇠톱이 위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 나무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드는 것이지요. 활동성을 나타내는 나무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연간의 갑목이라는 나무입니다. 원래 갑목은 큰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화라는 지글거리는 불 위에 있는 나무라서 힘이 전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무가 살아가는 과정을 12단계로 나눌 경우에 오화라는 불의 자리는 병든 후 죽는 사지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갑목은 본인과 너무 멀리 있어서 무정한 중에 힘이 없으니 있으나 마나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재물을 담는 보관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담는 주머니인 재성의 위치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팔자에서의 재물은 내가 치는 성분으로 규정합니다. 본인이 물이니까 물이 극하는 불이 재물이 됩니다. 오화라는 불이 있는 자리는 출생한 해의 밑자리인 년지입니다. 원래 이 자리는 정인의 자리로 학문과 모친 그리고 일간을 돕는 기운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인데요. 오행으로는 쇠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 이곳에 재물인 불이 있으니 화금상전으로 치고받고 하는데요. 마땅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오화의 재물 주머니가 작고 찌그러졌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재물을 쥐는 손은 작달막한 곱은 손,
재물을 만드는 활동력은 힘이 없고요. 재물을 담는 주머니 크기는 작습니다. 사주풀이를 듣던 명주는 다른 곳에서는 운의 흐름이 아주 좋다고 했다는데 올해 사업 확장을 하지 말아야 하냐며 되묻습니다. 그럼 운이 좋은지 한번 볼까요? 대운이 본인의 치료약이 되는 쇠와 물기운으로 흐르니 운은 좋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짓팔자에 운이 좋으면 뭐하나요? 동양 깡통에 만원이 들어온다고 운수대통하는 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먼저 볼 것은 운을 담는 그릇인 명의 건실함 여부입니다. 아무리 기운이 오고 기운이 돕는다 해도 운을 담는 그릇에 구멍이 났다면 운을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앞의 사주와 유사한 사주이지만 봉제 사업으로 돈을 번 남자 사주입니다. 임수 일간이 연월지 두 개의 해수 건록을 만나고 시에 장생이 있으며 월간 신금 정인이 있으니까 신강한 사주입니다. 해수 건록의 월인이 건록격인데요. 건록격에 재성, 정관, 인수가 있으면 귀함을 이룰 수 있는 명조입니다. 무진시 기준으로 인묘가 공망이니 자공망이 되고요. 시지와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신금이 장생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에서 인신충과 인해합으로 합충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합으로 충이 해결되는 상황입니다. 신강한 건록격은 식재관을 떠나서는 용신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금수가 강한 팔자이니까 화토 재관을 용의신으로 삼습니다. 정화용신은 일간과 멀어서 무정하고 해중 임수와 극합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4 정미대운 이전은 신유술 금방향으로 대운이 좋지 않고요. 34살부터 정미 병호대운으로 흐르기 때문에 용신인 화재성을 돕는 운입니다. 이 시기에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만졌고 봉제공장을 운영하면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54살부터는 을사 갑진대운인데요. 용신인 정화대운을 돕는 운이니 나쁘지 않습니다. 식상도 좋은 운이고요. 신강한 건록극의 재성을 용신으로 할 때 식상은 아름다운 기운으로 작용합니다. 두 번째 유사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부부관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여명입니다. 자월 임수니까 양인격입니다. 이 사주의 경우에는 지지의 인신충 그리고 병화 월간의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강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신충으로 인목이 깨지고 등령을 했으며 병화가 자월에서 절각된 것으로 보면 신강이 됩니다. 신강한 양인격이니까 무토 7살이 용신입니다. 무토 7살은 편인궁에 있으니 손실이고요. 앉은 자리인 신금이 병지입니다. 무토가 약해서 도와야 하니까 재성은 희신이 됩니다. 그러기에 재성을 극하는 비겁은 구신이고요. 무토 7살의 힘을 빼는 금인수는 기신이 됩니다. 사주 당사자는 전업주부인데요. 극심한 부부 불화로 고통받는 상황입니다. 이 둘의 사주는 똑같은 명식인데요. 왼쪽은 남명, 오른쪽은 여명으로 대운만 다른 명주입니다. 지지에 신유술이 되었고 비겁 기운이 많은 사주입니다. 식상 수가 없으니 팔자의 중중한 비겁들은 재성인 간목으로 달려들 것입니다. 즉 군겁쟁제에 노출된 사주입니다. 시상 간목이 뿌리 없이 천간에 노출됐습니다. 대개 경일주가 갑신시를 만나면 재물과 인연이 없고요. 풍류를 즐기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재물복이 있을 수 없는 사주입니다. 뿌리 없이 노출된 편제가 허투이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사주는 여자 사주인데요. 이민대운에 인편제의 록이 들어와서 재물연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임식상은
인수무토에게 극을 맞습니다. 인목은 년지의 유금과 갑경충으로 암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로 드러나질 못합니다. 이런 경우 명주의 바램과는 반대로 대운에서 이른 재물의 기운이 손재로 이어질 뿐입니다. 시댁의 유산을 받아 장사를 하려는 명주인데요. 남편을 공략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남편은 심각하게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